상상력 하면 생각나는 할리우드의 영화 감독 팀 버튼, 그리고 조니 뎁. 영화만 봐도 달콤한 초콜릿 향기에 푹 빠질 것 같은데요. 바로 찰리와 초콜릿 공장입니다. 초콜릿에 숨겨진 황금 티켓을 찾으세요. 상상 이상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광고와 함께 원카 초콜릿이 전 세계에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본, 모로코, 그리고 뉴욕 등 영화에서는 많은 곳을 비추면서 황금 티켓을 찾기 위해 초콜릿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둘씩 황금 티켓을 찾은 어린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주인공 찰리도 그 행운의 티켓을 손에 넣게 되죠.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황금 티켓에 열광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5명의 아이들이 드디어 윌리 원카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보호자 한 명과 함께 초콜릿 공장을 견학하며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5명의 아이들은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식욕, 과시욕, 소유욕, 승부욕 등으로 무장한 이 아이들은 각각의 방법으로 특별상 후보에서 탈락하고 말죠. 결국 가장 순수했던 아이 찰리만 남았습니다. Oh, my dear boy, that means you've won. Oh, I do congratulate you. I really do. 윌리 원카는 찰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려 하지만 찰리는 특별상을 끝내 사양합니다. 그 상을 받으려면 가족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죠. 반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던 윌리 원카는 이런 찰리를 보며 추억 속 가족의 사랑을 새삼 느끼게 되고 영화는 행복하게 끝이 납니다. 이 영화의 제작비로 1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흐르던 초콜릿강은 수백만 리터의 초콜릿을 실제로 녹여서 연출했다고 하니 아이들에게 착하고 순수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영화라고만 생각하기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을 느끼시지는 않았나요? 영화를 국제개발협력의 시선에서 리뷰하기로 한 사무실 구석 1열에서 갑자기 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감독이나 연출자가 의도한 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목부터 영화와 너무 대조되네요. 공윤희, 윤예림 님이 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입니다. 모두 영화를 보셨나요? 영화를 보고 난 후 시간이 흐르면 화려하고 달콤한 초콜릿 공장의 모습 뒤로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장면이 있는데요. 움파룸파족 기억하시죠? 수십 수백 명의 똑같은 사람들을 배우 한 명이 전부 직접 연기했다고 해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이 움파룸파족은 왜 원카 초콜릿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초콜릿 공장에서 모든 직원들을 해고하고 문을 닫은 후에도 초콜릿은 계속 생산되는 데다 공장을 드나드는 직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 세계로 수출되는 초콜릿 박스만 보일 뿐이었죠. 도대체 이 공장,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라진 직원들의 초점을 맞추고 그들이 사라진 이유와 그 후의 사건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승승장구하던 원카의 초콜릿 사업.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원카의 초콜릿과 달콤한 사랑에 빠진 결과였을까요? 찰리의 아버지는 잘 다니던 치약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간단합니다. 초콜릿의 인기 상승은 사람들의 치아를 썩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치아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게 되자 초콜릿과 함께 치약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것 아니냐고요? 아니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치약 공장은 공급량을 늘려야 했고 결국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한쪽은 돈을 벌지만 다른 한쪽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생겨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인터벤션에 들어갈 때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무상으로 지원하는 선물은 그 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원포원 캠페인으로 유명했던 탐스. 신발 한 쪽을 구매하면 같은 신발 한 쪽이 어려운 곳에 기부된다고 하여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완제품 신발의 공급은 헝겊, 밑창 등을 만드는 지역 기초산업에 영향을 주었죠. 우리가 좋은 의도로 기부하는 헌옷은 어떨까요? 기증, 기부된 헌옷들은 그 지역 공산품보다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지리아에선 기부된 헌옷 때문에 일자리 수십만 개가 사라졌다고 해요. 찰리 아버지의 이야기도 위 두 이야기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콜릿 공장에서는 대체 누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은 공장을 견학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어떤 존재를 발견합니다. 누구일까요? 윌리 원카는 새로운 초콜릿 맛을 낼 재료를 구하기 위해 자연 속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산으로 숲으로 더 깊이 들어갔죠.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룸파랜드에서 움파룸파족을 만났습니다. 움파룸파족은 카카오 열매를 매우 좋아하지만 키가 아주 작기 때문에 카카오 열매를 쉽게 손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개 먹지도 못하고 신처럼 모시기까지 하는 아주 귀여운 부족으로 묘사됩니다. 그런 움파룸파족의 초장에게 윌리 원카가 제안합니다. 내 공장에서 살지 않을래요? 카카오 열매를 먹여줄게요. 카카오로 월급을 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그렇게 움파룸파족은 원카의 초콜릿 공장으로 이주해와 하루 종일 초콜릿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편히 쉬지도 못하는 채 온종일요. 카카오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과연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초콜릿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여러 나라에서 카카오를 재배하지만 우리가 가나 초콜릿으로 잘 알고 있듯이 주로 서아프리카 연안 지방에서 생산됩니다. 코트디부아르, 가나 등의 나라들이죠. 15세기 중반 유럽의 초콜릿이 소개되면서 기업들은 여러 나라의 농장을 세웠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아동 노동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카카오 재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죠. 같은 나무에 열려 있더라도 숙성 시기가 달라서 하나하나 확인하며 손으로 수확해야 하고요. 열매를 딴 후에도 손도끼로 껍질을 벗겨 안에 카카오 콩을 꺼내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일손이 부족하니 아이들에게까지 일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농장 운영을 위해, 아니 농장의 불법적인 운영과 돈을 위해 이웃 나라의 아이들을 납치해와 카카오 농장에서 작업을 시키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실 자리에 앉아 초콜릿 하나를 입에 넣는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를 문제 삼아 공정무역, 대한무역을 통해 수입한 초콜릿이 인기를 끌며 사람들이 아주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생각보다 주변의 많은 물건들이 아이들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피파 월드컵. 이 대회에 쓰이는 대부분의 축구공은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육각형 인조 가죽 32장을 1620번 꿰매야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했는데 보수는 제대로 받았을까요? 그 아이들은 한 끼 식사값도 받지 못하며 착취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이아몬드, 커피, 담배 등 소위 선진국에서 인기가 많은 세계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데에 아이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농사가 가족 사업이라 함께 해야 한다, 또는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모두가 돈을 벌어야 한다 등 부모가 허락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고 일을 한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모든 국민이 가진 교육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에 나와 국어를 하거나 기념품을 팔면서 돈을 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측은한 마음에, 그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물건을 사주거나
그들에게 용돈 또는 먹을 것을 주기도 합니다. 나에게는 그저 물 한 병 값인 1달러. 그 1달러 때문에 그 부모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 그 1달러 때문에 그 아이는 꿈을 꾸지 못하게 됩니다. 초콜릿으로 기업들이 돈을 벌고 연인들은 서로 사랑을 속삭이며 때론 달콤한 초콜릿으로 내 피로를 달래고 있을 때 땀 흘리며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노동의 현장으로 끌어들인 주체도 어쩌면 그 제품을 소비하는 우리들이 아닌지 생각하게 되네요. 사무실 구석 1열 Good morning, 찰리와 초콜릿 공장 내레이션의 성우 김현우였습니다. My name is Willy Wonka.